안녕하세요. 우리 북닥TV의 책박사 토크 진행하는 조천관 권영화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북닥TV 책박사 토크 시작해서 벌써 책을 예. 2번이나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예, 그다음에 그렇죠? 10억 원 버는 거, 예, 그다음에 또 예. 인생을 예, 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 예. 뭐 그런 거였죠? 예, 예, 그렇죠. 교세라 창업자분이 하신 거.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3번째 책입니다. 우리 권영하 박사님께서 예, 또 예. 심혈을 기울여서 예, 이렇게 많은 책 중에 하나 골라오셨는데 예, 예.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책은 일본 책을 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이제 한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네. 책 이름이 이제 인생 예. 사전이라는 책인데요. 잘 보이시죠? 예. 예. 나온 거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4년 정도 됐고요. 이 책은 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공병호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 이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라이스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으로 박사를 받고, 네. 그 다음에 자유기업센터에서도 이제 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주로 했던 일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연구원을 하다가 지금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은, 네. 예, 그러한 전직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어떤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저자 공병호 저도 아는 좀 들어봤어요 많이. 이 사람이 유명하죠. 뭐 고려대 경제학과가 나와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라이스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죠. 예, 그렇죠. 예, 이제 경제연구소에서 잘 나가다가 한 40살쯤 됐을 때, 뭐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일이 시작됐죠. 그렇죠. 일이 시작돼가지고 자기가 경험하고 힘들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제기를 했죠. 저도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죠. 책만 그렇죠. 해도 뭐 123권인가 썼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많이 썼어요? 네, 저도 놀랐어요. 대단한 사람이네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나와서 처음에 이렇게 실패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는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그렇죠. 해보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좋은 대학 나와서 미국에 가서 박사도 받고 안정된 직장이 있다가 한창 잘 나갈 때 40대쯤 됐을 때 그렇죠. 그때 그만뒀다 그래요. 그때 그만뒀죠. 그게 이 사람의 어떤 인생의 전환기였던 것 같은데요.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요. 그때 한 40 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경력이 쌓였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벤처 붐이 불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인한테 이제 어떤 추천이 온 건데 그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공병호 박사한테 이제 사업을 맡긴 것 같아요. 벤처 기업을. 그러면서 이제 월급 사장을 이제 시킨 건데 그때 이제 전직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일단은 사장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단지 이제 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국가나 아니면 뭐 사회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이익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제 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저자가 상당히 이제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연구소라는 데가 월급의 어떤 이제 폭이 인상폭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나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갈등이 생긴 거죠. 왜냐면 이제 자기도 이제 특히나 이제 이 저자는 자식들에 대한 어떤 교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이제 교육시키려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연봉을 받고 이제 교육적인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에서 박사까지 받았으니까 자식들도 미국에 박사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있는 데서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연봉이 조금밖에 안 오를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가 말한 거예요? 그건 이제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책에서 벤처 사장으로 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한 거는 지금 뭐 당신을 위해서 이제 이익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돈도 많이 안 올라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힘들겠죠. 교육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이제 흔들려가지고 이제 벤처 사장으로 이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잘 했나요? 성공했어요?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아마 이 책을 안 썼겠죠, 잘했으면. 굳이 뭐 직장인 하지 뭐 굳이 뭐 사업을 했겠습니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하다가 아마 좀 이제 벤처붐이 상당히 꺼지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하여간 뭐 운이 좋아서 빨리 들어간 사람은 그냥 땅 짓고 형식으로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저도 그때 왜냐면 그 당시에도 저도 이제 벤처 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래전자 다닐 때. 맞아요. 항상 그때 이제 그래서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뽐냈잖아요. 돈 많이 벌 거라고. 스톡 옵션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많았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혹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LG 다닐 때인데, 그거 막 이래전자 다닌다고 막 내 앞에서 막 자랑 맞고 이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전직을 한 건데 실패한 거네. 실패를 했죠. 그때 벤처붐이 이제 꺼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유지할 수 없으니까 회사가 이제 망가졌겠죠. 그런 그 뼈아픈 경험을 한 다음에 그렇죠.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전직을 할 때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뭐 써놓은 게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여기 뭐 한 7가지를 썼던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는 분들, 내가 전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우리 공병호 박사님이 자기도 이제 전직을 하고 쓰라리 경험을 지금 겪었는데요. 그거를 겪고 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가슴으로 썼겠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전직을 해야 된다면 내가 왜 꼭 떠나야 되는지 이 이유를 꼼꼼하게 글로 정리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냐면 떠나야 할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라면 거기에만 집중이 돼 있다면 그건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떠나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을 때는 다른 아는 사람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는데 어떻게 조언을 구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겠다 어느 정도 마음 먹은 상태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도 뭐 사장이 와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너 여기 다녀봤자 돈도 많이 못 벌어. 여기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막 이러니까 이렇게 전직을 권하는 사람의 좋은 말만 듣지 말고 그죠? 뭔가 좀 그 분야에 있었던 사람들 말도 좀 가서 들어보면서 나쁜 면이 뭐가 있는지도 좀 살펴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스카우트 제안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 많죠. 너 지금 이거 놓치면 안 돼.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 지금 빨리 결정해야 돼. 뭐 이랬으면 내가 이거 지금 안 되면 놓칠 것 같아. 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거 그런 거는 금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전직을 했다면 그때는 내가 다리를 건너와서 천길 난길 낭떠러지 다리를 건너서 그 다리를 그냥 불살라버리는 심정으로 난 절대 못 돌아간다. 이 마음으로 이제 거기 가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뭐 이런 말을 좀 고생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도 저도 이제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면 진짜 전직이나 이직을 하실 때 진짜 돈만 보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을 목적으로 하면 솔직히 일을 잘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진짜 내가 하는 그 의미가 뭔지, 일을 하는 의미가 뭔지 이런 걸 많이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일을 진짜 좋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돈을 쫓다 보면 이제 그 돈이 진짜 도망갑니다. 저도 뭐 아시다시피 저도 직장을 좀 옮겨 다녔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금융회사를 이제 처음에 갔다가 좀 큰 데를 갔다가 나중에 뭐 제조업체를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옮겼을 때 좀 조그만 그러니까 뭐 그룹이 한 1조 정도 하는 대기업은 아니었으니까 그룹을 갔는데 거기가 초봉이 되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다니다 가니까 굉장히 이게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게 가슴이 아프고 막 힘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LG로 간 거잖아요. LG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LG로 갔던 사람들은 예. 나중에 또 이제 나이가 한 뭐 40대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막 쫓겨나잖아요. 쫓겨나는데 그 회사를 그런 정도 규모를 간 사람들은 또 제가 볼 때는 적당히 또 이렇게 임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거 버티면서 임원을 하게 되면 또 임원은 아무래도 월급 많이 주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직을 할 때 뭐 그 당시의 어떤 연봉만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또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회사를 이제 전직을 할 때 이런 것도 봐야 돼요. 그 회사가 이제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나중에 자기가 배워서 나중에 이제 뭐 독립을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생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 어떤 역량을 개발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잡아서 나중에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한 60 전에는 다 나오게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50대 전후에 많이 나옵니다. 회사를. 그렇죠.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죠, 사실. 문제죠. 한창 뭐 애들 뭐 중학교 다니고 막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그렇죠. 이럴 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학까지 가면 이제 훨씬 더 돈이 또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 공병호 박사님이 이제 이런 어떤 전직의 어떤 경험을 해보고 실패를 경험도 해보고 사업도 이제 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닐 때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한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저희도 처음에는 직장 가면은 이 직장에서 이제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이렇게 끝까지 갈 줄로 다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제 평생 직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저도 뭐 예전에 아시다시피 그 LG 이제 다른 계열사 다니다가 이제 새로 생기는 홈쇼핑, LG 홈쇼핑을 제가 이제 갔을 때 처음에 이제 회사가 조그마니까 법무팀이 없었어요. 전 법무팀에 있다 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어떤 팀의 업무팀이라는 곳에 법무 담당으로 있다가 점점 회사가 커지면서 법무팀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법무는 무조건 나였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GS로 바뀌고 막 이러면서 그때 저희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이제 나왔거든요. 몇 개월 있다가 근데 나올 때 보니까 볼펜 한 개도 제 거가 없더라고. 그렇죠. 나는 그 회사 전부 다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회사에 있을 때 이 회사와 나와는 일단은 계약 관계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제 이 회사가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언제든지 나를 보낼 수 있고 또 내가 이제 또 뭐 다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자기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뭐 이 책에서 직장인으로서 있으면서 내가 이제 그 직장 생활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뭐 전직을 하거나 무슨 사업을 할 때도 내가 좀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을 견제해라. 그래서 뭐 그 회사에 대한 계정도 놔두고 그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계정도 동시에 갖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이게 또 재연을 했네요. 이게 아시죠? 7가지.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시죠. 자, 여러분께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요. 그 직장 생활을 하실 때 내가 이 직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나중에 또 내가 전직을 하거나 또는 다른 직장을 가지 않고 내 사업을 할 때라도 그것이 도움될 수 있게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공병호 박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여기 한 7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현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종과 횡으로 다 나눠가지고 내가 그 중에 어떤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인지를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리스트라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그럼 스페셜리스트가 뭐냐? 구체적인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내가 밖에 나가서 뭐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겠죠. 전직을 받으라도 이게 내 강점이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자, 세 번째. 스페셜리스트는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그냥 직장에서 배우는 기술만 내가 익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또 내 실력을 계속 높여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현재만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어떤 기술을 내가 전문가로 닦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래의 어떤 비전, 미래의 어떤 전망도 바라보면서 동시에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는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그냥 뭐 이렇게 시험 공부나 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났다고 이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현재 겪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걸 충분히 내가 실무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식을 쌓고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자, 6번째는 역시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기 상품 개발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까지 자기 어떤 실력과 기술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라.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얘기를 이분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고 느꼈으니까 했을 텐데 뭐 이 중에서 어떤 게 좀 저는 어떤 얘기가 기억이 남냐면 일단은 자기 어떤 그 분야를 확실히 찾아야 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책에서도 나오는데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분야 그 분야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찾아서 이제 들어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올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바쳐가지고 진짜 열심히 그 분야를 이제 파고 들어야겠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뭐 저도 뭐 처음에 법무팀을 갔지만 제가 이제 외국어 대를 나오다 보니까 자꾸 회사에서 국제 법무를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영어로 된 계약서는 제가 받으니까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공부하고 국제 법무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 법무하면서 일본 회사하고 막 부딪히면서 싸움도 붙고 근데 쟤들은 보니까 막 로스쿨을 나왔어요. 막 국제 법무를 많이 알아요. 그래갖고 제가 사장님한테 가갖고 저도 로스쿨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갔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 그 법무라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 중에 나한테 좀 특화되어 있는 외국어를 하고 국제법을 하고 이러면서 국제법무를 뭐 이렇게 키워오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제 어떤 경쟁이 됐던 것 같긴 해요. 어디 가든지. 자,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제 뭐 북토크를 할 정도고 책을 뭐 많이 쓰고 하면은 성공을 했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까는 전직을 해가지고 실패를 하고 그러니까 전직에 대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막 얘기도 하고 어떤 엄청난 이 고민과 고통을 겪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재기를 하는 거죠? 사업을 성공했나요? 네, 사업을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나오는데 자기 직업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는 강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강연도 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저자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책도 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컨텐츠라는 걸 이제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게 이제 뭐 저자도 될 수가 있고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죠. 저희처럼.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병원 TV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가 창출하는데 그거를 전달하는 거를 옛날에 글로만 썼다가 텔레비로도 만들고 또 자기가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또 거기 맞춰서 만들어주고 그렇죠. 또 자기가 트렌드를 보고 필요하면 또 그것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최근에 무슨 뭐 자기가 시리즈도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이분의 어떤 전공은 경제 쪽이 이제 메인이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경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자기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또 육아라든지 육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건데 공부법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는데 이제 한 가지씩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역량을 확대해 나간 거죠. 자기 분야에서 조금씩 이제 확대해 나가면서 넓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책도 많이 읽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맛과 쓴맛을 본 다음에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이런 성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리한 게 있어요. 오늘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업가가 되려면은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현직에 계신 동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 사업 좀 하고 싶어 이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내가 과연 사업가 체질이 맞을까? 내 체질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업가 체질이 뭐냐? 자, 두 번째가 사업은 내가 직장에서 있는 것처럼 맨날 그 일만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그죠? 뭐 자기가 원래 하던 일, 또 잘 알고 있는 일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사업을 뭐 실패했다가 또 바로 하고 사업을 또 실패했다가 바로 일으키고 이럴 수 없다는 거니까 신중하게 몇 번 못하니까 그 사업이라는 카드를 신중하게 들어가서 확실하게 성공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은 처음부터 왕창 벌리지 말고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넓혀가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로 그 조직을 벗어나면 조직에 있을 때는 서로 간에 아는 관계니까 서로 조심하고 이렇게 나쁜 짓을 잘 안 하죠. 근데 밖에 나가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격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격에 적응할 수 있는, 즉 사업의 환경, 그 험난한 사업 환경에 내가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6번째고, 7번째는 가면은 사람 관리해야 돼요. 그렇죠. 거래처 관리도 해야 되고 직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사업하기 어렵다. 마지막! 사업은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두운 시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사업가다. 그래서 그 양쪽을 동시에 바라보고 계획도 세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뭐 여기서 뭐 조금 뭐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뭐 사업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직장인도 어차피 이제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 직장인도 이제 자기 어떤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은 직장인으로서 이제 성공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분의 인생을 얘기를 하면서 전직이 뭐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뭐고, 또 사업가가 뭐고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뭐 한번 잠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핵심만 전달을 혹시 해보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딱 느낀 것만 얘기하면 저도 이제 이직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저도 이제 얘기처럼 이제 돈을 보고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한테는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돈을 쫓다 보니까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못 모은 그런 경향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지금은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나중에 이제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왜냐면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그런 보상이 온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하나만 제가 좀 우리 권 박사님은 직장을 다니면서 사실은 굉장히 자기개발 준비를 많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그 대학원도 석사도 2개 났다고 박사까지 따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어디 수원여대 교수까지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직장을 다니면서 남들이 쉬고 놀 때 하여간 끊임없이, 그리고 외국어를 잘하잖아요 지금. 일본어, 영어, 중국어 다 잘하시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기존의 직장은 나왔지만 본인이 어떤 새로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좋아할 수 있는 걸 내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저는 이제 했겠죠. 저도 이제 50이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돈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돈은 저절로 이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이 일도 그렇지만은 뭐 책 읽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일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너무 해피합니다.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요 직장 다닐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아까 공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계정과 자기 계정 2개를 동시에 준비해서 꾸준하게 전직이 됐건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건 그걸 준비해가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아마 우리가 오늘 나눈 이 얘기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우리가 얘기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다음에는 또 공병호 이 박사님의 또 이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가 또 뭐 나올 게 있을까요? 뭐 저희가 얘기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할 거 얼마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 북닥TV 책박사 토크 오늘 3번째 책 공병호 박사님의 인생사전. 자, 요 책을 가지고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공병호 박사님의 인생 이야기 그리고 이 성공담과 실패담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전직이나 사업가나 또는 뭐 이 직장 생활을 갖다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한번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져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은 주로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주로 이제 자기 개발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 생활이라든지 뭐 자기 어떤 일상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살아가다 보면 고민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답을 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대되시죠? 기대되시면
그 다음에도 꼭 우리 방송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우리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